인터 마이애미 훈련센터 밖에서 팬들이 줄을 서서 메시의 차가 연습 후에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기다린다. 상대팀의 선수들은 경기 후에 그의 사인을 얻기 위해 기다린다. 또는 그저 월드컵 챔피언과 현대 축구의 최고 선수와 악수를 하기 위해서다. 메시의 이름이 쓰인 10번 유니폼은 플로리다 남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시에게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안다. 여기는 그에게 아르헨티나 고향처럼 평화로운 분위기를 가져다준다.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팬들과 팀원들과 함께한다. 그런 따뜻한 사랑에 응답하여 메시는 젊은 시절의 활기를 다시 찾는 듯한 경기를 보여줍니다. 메시의 6경기 후 9골로 미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메시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터 마이애미는 변모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티켓마스터 플랫폼에서 리그컵 결승 경기의 최저 가격은 484.45달러입니다. 이 가격은 6월 10일 터키 이스탄불의 어테이터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 인터밀란 간의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결승 경기의 최저 가격인 77.5달러보다 6배 더 비쌉니다. 한편 리그컵 결승 경기를 보기 위한 최상의 좌석은 12,075USD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메시가 역사에서 본 적 없는 일을 수행하는 것을 목격하길 원합니다. 최하위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것. 물론 결승에 오르면 상대팀은 메시를 존경하지만 그에게 쉽게 영예에 손을 대게 놔둘 생각이 없습니다. 2023년 리그컵 결승전을 앞두고 내쉬빌 팀장은 도전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시내티, 아메리카, 미네소타 및 몬테리와 같은 강한 팀들을 이겼습니다. 탈옥 변경실의 아무도 인터 마이애미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선수들을 존경합니다. 특히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메시 때문에.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 내쉬빌은 메시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중앙에 5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메시와 그의 친한 친구 서지오 부스케츠의 조합을 끊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이 그것의 정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시는 매우 꽉 집착되어 있으며 그는 작은 통로를 통해 패스를 시도하지만 그를 따라가는 선수들이 그의 팀 동료의 발 아래에서 공을 차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터 마이애미 수준이 훨씬 향상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스케츠의 뛰어난 수비 및 볼 컨트롤 능력 덕분에 인터 마이애미가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프레싱 스타일을 대응하기 위해 홈 지역에서 공을 차분히 패스하고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알바의 왼쪽 윙에서 급속도로 스피드를 올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22분이 지난 후에만 인터 마이애미는 처음으로 주목할 만한 볼 터치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테일러가 골대를 등지고 공을 받았을 때 그는 몸을 돌려 깔끔하게 슈팅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 페니코는 공을 밀쳐냈고 내쉬빌을 위해 골을 막았다. 그때까지 감독 게리 스미스의 메시를 갖는 전략은 화려하게 성공했다. 내쉬빌은 메시가 도착한 이후로 인터 마이애미에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골을 막아낸 팀이었다. 스탠드에서 내쉬빌의 팬들은 자랑스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한번 골대 방향으로의 진입을 막으면 곧 승리의 골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인터 마이애미 수비가 얼마나 나쁜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계획한 것보다 상황은 다를 수 있고 메시는 하늘의 아들이다. 테일러가 골을 못 넣은 후 메시는 그의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다. 마티네즈와 벤자민 크레마스키 간의 협동 플레이가 실패하자 메시는 폭풍처럼 뛰어나와 볼을 빼앗았다. 내쉬빌의 선수를 속이고 나서 메시는 세계 수백 명의 골키퍼들을 절규하게 만든 그 장면을 다시 보여주었다. 메시는 멀리서 볼을 찾고 골키퍼 페이코는 볼에 닿을 수 없었다. 페틀세치와 똑같은 모자를 쓴 그 골키퍼는 체코의 전설적인 골키퍼처럼 메시의 슈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메시의 원더골은 막기 힘들었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해설자는 인터 마이애미 주장의 이름을 외치며 목소리를 잃었다. 그는 메시가 경력의 43번째 상을 향해 가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인터 마이애미 전체와 메시 모두가 전반에 잘했다고는 할 수 없다. 내쉬빌이 훨씬 더 날카로웠다. 메시가 점수를 낸 후에도 마이애미는 여전히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메시의 놀라운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메시가 오기 전에 마이애미가 강팀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약한 클럽이었다. 그러나 이런 소중한 순간들로 인해 마이애미는 불패의 클럽이 되었다. 그리고 관중석에서는 비싼 티켓을 소유한 사람들조차도 메시가 선사한 특별한 순간들 때문에 행운을 느낀다.
그것은 정말로 환상적이었다. 첫 번째 반은 끝났다. 역사상 가장 많은 컵을 획득한 선수의 기록이 메시에게는 불과 45분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결승전의 특성이 항상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쉬빌도 평범한 팀이 아니다. 이 클럽은 현재 MLS 순위에서 4번째로 있으며 이번 시즌 최소한의 실점을 기록한 아주 강력한 수비를 갖고 있다. 노란색 유니폼 팀의 품질은 경기 중에 분명히 드러난다. 메시에게 골을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게리 스미스 감독의 제자들은 매우 침착했다. 그들은 서로 아주 원활하게 협력하고 전반 종료 전에 2번이 명확한 슈팅 기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인터 마이애미에게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틀림없이 마이애미 위 골망은 후반 12분 만에 흔들렸다. 파파 피콜트. 경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쉬빌이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근접 헤더로 골을 넣었다. 이 상황에서 마이애미 위 수비를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최근의 활발한 기간 동안 메시와 그의 동료들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차이점은 아마도 내쉬빌 위 수비에 있을 것이다. 상대팀의 공격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발로 볼을 다루는데도 뛰어나다. 그 덕분에 노란색 유니폼의 선수들은 항상 볼을 잘 전달하여 압박을 피하며 여전히 꾸준히 전진한다. 인터 마이애미 위 팬들은 여러 상황에서 심장이 뛰고 다리가 떨린다. 대표적으로 핑크색 유니폼의 팀이 위기를 탈출하는 장면이 있었다. 내쉬빌이 반격을 하고 무크터 이 볼을 잘 유지한 뒤 서리지에게 패스했다. 그러나 그의 슛은 칼렌더에 의해 멀리 꺾여 나갔다. 무크터가 다가와 슛을 쐈지만 밀러가 제때 돌진해 공을 막았다. 내쉬빌이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반면 마이애미는 그만큼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이전 경기처럼 잘 조합하지 못하고 메시에게만 패스를 했다. 그의 독특한 재능으로 메시는 내쉬빌 위 골대를 맞춘 슛으로 차이를 만들었다. 그러나 대부분 메시로의 패스는 모두 차단되었다. 그것은 내쉬빌 이 경기 시작부터 알아차린 전략이었다. 그들은 중앙에서 5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여 메시와 그의 동료들 사이의 연결을 끊었다. 인터 마이애미 선수들이 개인적인 노력으로 차이를 만들려고 한 유일한 순간에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부스케츠의 긴 패스로 캄파나는 골키퍼와 1대1 상황에 섰다. 그는 페이코와 수비수 맥노톤을 피해갔지만 그의 슛은 골대에 부딪혔다. 멀리서 메시는 그의 동료가 왜 그런 슛을 시도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충격을 받았다. 너무 좋은 기회와 아무도 따라잡지 않는데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다니. 결국 메시는 그런 페널티 슈트아웃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통 메시는 마지막 페널티킥으로 영광을 얻고 싶지 않다. 그는 첫 번째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메시의 놀라운 결단력으로 공이 부드럽게 네트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인터 마이애미가 우승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팀이 한 명의 선수가 페널티를 놓쳐서 11번째 턴까지 슈트아웃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에 내쉬빌 위 골키퍼는 범인이 되었다. 그의 슬픔은 동료들과 함께 메시와 인터 마이애미 위 큰 기쁨을 의미했다. 인터 마이애미 유니폼을 입은 지 딱 한 달 만에 그는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인상적이다. 2022년 월드컵을 다시 경험하는 것 같다. 메시 축하해. 다시 한번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임을 증명했다. 다른 방법은 없다.